65세 이상이면 10명 중 7명이 받는다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도대체 소득이 얼마여야 할까요? 기초연금 수령 기준과 안타깝게 못 받는 사람의 커트라인까지 한 번에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노인의 나라로 들어섰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 1500만 명, 2044년에는 18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 말은 곧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노인 1000만 명이면 700만 명, 노인 1500만 명이면 105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 요건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이 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이나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 같은 재산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이미 받고 있는 연금소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회원권 같은 자산이 있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자산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해서 연소득처럼 간주합니다. 그 금액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 기준으로 얼마인지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소득과 환산된 재산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 이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비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라면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들이 포함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 원이 있습니다. 월 112만 원 이하의 급여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 결과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둘째, 재산소득은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처럼 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입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한 기준입니다. 재산은 그 자체로는 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모두 합쳐서 재산이 많으면 그 금액을 연소득처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대도시에 사는 경우엔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라면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이라면 7,25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의 공제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공제한 금액을 소득 환산율인 연 4%로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예를 들어 부부가 전세보증금 5억 원, 근로소득 월 350만 원, 국민연금 월 134만 원, 금융재산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어르신에게도 지급되는 구조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20만 원, 현재는 최대 34만 원, 그리고 2027년까지는 40만 원까지 확대될 일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이 기준을 조금만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고 기준 안에 들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매년 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동으로 연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준도 매년 변합니다. 지금 탈락하더라도 내년에는 조건이 달라져서 다시 받을 수 있고, 지금 받고 있더라도 조건이 올라가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는 이미 모든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연소비분만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없다고 받는 연금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해서 하위 70%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못 받는다는 건 이미 상위 30%에 속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받게 되면 도움이 되고 못 받게 되면 그만큼 여력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더라도 다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연금의 현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안타깝게 넘겨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